네, 안녕하십니까. 그로잉업 그룹 R&D 분과에서 진행하는 수요일 밤의 따스한 만남, 북트레이닝입니다. 네, 세상에 가장 좋은 스승은요, 모두 책 속에 있다고 하죠. 가장 좋은 스승과 가장 멋진 강사님이 만납니다. 공훈윤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1월의 R&D 강사 공은인입니다. 네, 저희 벌써 4주차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관점도 같이 한번 변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트 4부터 파트 5까지 빠르게 훑어볼 거거든요. 192페이지에 보면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게 성공하는 것에는 공통점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공통점을 찾아서 저희도 반복하면 되겠죠. 그래서 목적이 분명한 마케팅, 고객으로 하여금 링크를 만들게 하는 마케팅, 그리고 당신이 집중해서 바라봐야 할 곳이 경쟁사가 아니라 고객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성공을 지속시켜주는 힘들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0, 우리 8페이지에 보면 방향성이 분명하면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글이 나와 있거든요. 기업은 지하철에서 물건을 파는 날품팔이가 아니다. 기회를 포착하고 치고 빠지는 식의 일시적인 매출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꾸준한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마케팅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마케팅과 기업의 이미지 구축이 연관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결된 이야기로 199페이지에는 그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연결되는 캠페인, 프로모션, 이벤트 같은 것들이 있어야 그 건강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이걸 읽으면서 유산화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유산화가 건 슬로건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들을 만들어가는 회사잖아요. 근데 그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 가기 위한 일환으로 회사가 추구하는 마케팅, 그죠? 건강한 사람들을 만들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몸이 재산인 스포츠 선수들을 후원하고 우리가 또 행사로 브랜드 데이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 우리의 가족들을 함께 건강을 지키면서 삶을 누려갈 수 있는 그 패밀리 인센티브라는 행사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산화가 단순히 우리가 어떤 후원 수당으로 어떤 수당을 주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나 프로모션을 하는 것들이 회사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들과 되게 맞게 잘 가고 있구나라는 저는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나 역시 이 책은 항상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일하는 회사도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내가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하는 행동들과 이렇게 일치하고 있을까? 저는 이렇게도 한번 또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속적인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한 주의 직급을 위해서 어떤 짧은 프로모션들이 아니라 내가 지속 가능한 행동들을 내 어떤 비즈니스 선 안에서 가지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리고 쭉 뒤에 보면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 203페이지에 보면 어떤 우리가 습관적인 정의 이런 것들을 재정의할 때 또 다른 새로운 시각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세계적인 향수 개발자, 우리 조향사라고 얘기하는 직업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향수, 나는 또 조향사라는 뭔가 이런 일을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때 세계적인 이 개발자는 향수 개발자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나는 공간에 부여하는 공기 입자의 감정을 입혀 재조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쪽에서 이야기 나왔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예시로 저는 반복된다라고 보는데 나의 일도 그죠. 우리가 건강식품 회사에서 그냥 건강을 전달한다, 영양제를 판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건강한 가족들을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회사가 추구하는 그런 슬로건을 같이 가져갈 수도 있고 또 내가 보는 나의 일들을 한번 같이 정의한다라고 하면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204페이지에 보면 마케팅이란 고객의 관점을 바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치 있게 해석하는 것이다. 라는 게 나오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유사나라는 어떤 도구, 회사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장 많이 바뀌는 것들은 생각의 전환. 그래서 고객들이 가지는 건강에 대한 생각, 내가 영양제를 먹지 않았다라고 하면,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는 이제는 필수로 섭취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 관점을 바꿔주는 거, 이것저것 먹던 영양제가 있다라고 하면 영양제도 기준이 있고 성적표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추가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들이 내가 그냥 어떤 노동력과 시간을 제공해서 수입을 벌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런 새로운 시선과 관점을 만들어주는 일. 그것을 우리가 해가는 게 마케팅이라는 부분들에서 연결된다라고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5페이지에는 저는 이거 읽으면서 편스폰서님 생각났거든요. 소셜을 움직이는 링크, 링크, 링크.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공유, 공유, 공유. 우리는 공유 비즈니스를 통해서 인프라를 많이 확장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죠. 결국은 내가 좋았던 정보에 대해서 공유하고 공유하고 공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파급력을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너무 유명한 그 BTS가 처음에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된 부분들이 소셜로 연결돼서 많은 공유에서 이런 인지도가 생겼다라는 부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유하고 그 사람이 다시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런 링크들이 좋은 정보로 필요하다라는 그 결을 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줄 때 더 파급력을 많이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우리가 정보, 상대방이 도움받을 수 있는 어떤 정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장시키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한번 찾아봐도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지금 파트너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바로 어떤 중요한 지표를 가지는 거.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에 보면 핵심 지표 없는 기업, 속도계 없는 자동차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속도계 없이 자동차를 타지 않죠. 몇 킬로로 가고 있는지, 그죠? 운행을 다 체크를 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도계처럼 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를 수치해서 보는 거를 실제로 KPI라고 하고 저도 회사 다닐 때 몇 가지 핵심 사항들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신규 고객들이 들어오는지 어떤 매장에 머무는 시간이 어떤 건지 저는 옷 회사에 다닐 때 뭐 여러 가지 구매의 어떤 패턴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동향들을 많이 파악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핵심 지표 를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한데 210페이지에는 매출 하나만을 핵심 지표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 일을 하면서 단순히 그냥 보여지는 그 주의 숫자, 인컴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해나가는데 몇 가지의 관련되고 의미 있는 지표를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핵심 지표가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뭐를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실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다 정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결단하면 하고 계시는 고개로 있죠. 전 제품을 이용하고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에 플러그인 한 몇 가지 지표들이 있죠. 그것들을 매일매일 채워 나갔을 때 유사나 라이프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내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잘 채워가는지, 그리고 그 채워진 부분들이 또 수직적으로 향후에는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 내가 행동을 지속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지표가 여러분들 고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고개를 안에서 내가 관계십을 하고 사업 설명하는 것들의 기준을 우리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회사에서도 얘기했던 투어데이. 내가 하루에 2명 정도 만나고 소통하고 전달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내가 어떤 유산화의 방향성에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함께 점검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고개러를 하시면서 스폰서님들과 소통하시면 여러분들의 사업의 어떤 속도와 방향성을 더 잘 잡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 쭉 이어지는 부분들을 또 같이 보시면 좋고, 216페이지에 나왔던 부분들이 경쟁사가 아니라 고객이 본질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비즈니스를 할 때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기는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결국 비즈니스의 목표는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의 인프라를 확장시켜 가는 그 과정에서 나의 성장, 수입의 성장, 여러 가지 성장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결국은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다라고 보면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어떤 여러 가지 회사나 그저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것들이 다른 회사, 다른 사람 이렇게 또 집중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선 조금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의 본질은 고객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217페이지에 계속 언급되는 게 경쟁자에게 집착하거나 집중하는 일은 피해야 된다. 경쟁자를 너무 바라볼 때는 오히려 비슷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의 관점을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19페이지에서도 경쟁자에 집중할 때 고객은 경쟁자에게 떠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경쟁자가 적이 아니고 적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싸우는데 되게 에너지를 많이 빼잖아요. 그러면서 고객을 놓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도 초반에는 약간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상대방이 만나서 누군가 뭐 타사의 영양제, 그래서 아메이 뭐 피임 같은 걸 드시고 계시다라고 하면 사실은 유산화에 집중하거나 그 상대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른지를 물론 알려줘야 되지만 그 상대방과 비슷한 수준에서 계속 경쟁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고객들은 특별한 차이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정말 다른 회사와의 제품의 영양 성분 함량표까지 이거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일일이 대조를 해서 비교를 해주고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뭐 너희 얼마나 들어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는 어떤 게 그분이 좋아지고 싶은지 그러면 몸에 정말 필요로 한 거 충분한 영양을 채워야겠죠. 근데 다른 회사의 그런 어떤 함량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받았는지 어떤 제품을 비교할 때 고객이 정말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정보나 제품에 대한 것들을 가질 수 있는 회사인지 회사를 비교를 하거나 그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것들에 다시 질문을 조금 던지면서 고객 케어를 했을 때 오히려 본인이 먹었던 예전 제품이 아니라 저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본인이 좋아지고 싶은 것에 집중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현장에서 많은 회사들을 만나게 되시겠지만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포인트만 알고 계시면 우리가 경쟁자랑 적이 되거나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에 얘기하는 게 고객의 짜증에 성공의 답이 있다라는 얘기 있는데 이것들은 한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직업 그리고 수입을 결정하는 거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입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변호사, 뭐 의사 우리가 지금 많이 전문직의 사람들이 수입을 버는 경우는 그 사람들이
몸이 불편한 것들, 그게 짜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입을 받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불만, 아니면 어떤 부족함,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을 때 그것들이 성장으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어떤 부정적인 걸 캐치한다기보다 어떤 걸 원하는지, 지금 뭔가 해소해 줘야 될, 내가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어디에 있을지, 그게 확실히 해소됐을 때 우리의 어떤 신뢰관계도 형성되고, 그게 제품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중할 때는 내가 어떤 경쟁사의 부분보다 고객에게 집중하고 그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 주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보면 그 답은 고객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이 얘기하는 평소에 어떤 어려움, 불평에서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있고 너무 좋은 도구 유산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38페이지에는 고객의 말로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정보 전달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고객들을 설득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설명이 아니라 설득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설득을 어떤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이게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꿔주면서 관점을 바꿔주는 건데 이때 필요한 건 논리가 아니라 공감대를 만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나랑 같이 감정이 공감되고 감정이입이 됐을 때 그 정보가 상대방에게 흡수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려주고 싶은 얘기보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들을 고객의 언어로 해주는 게 너무 많이 필요하죠. 우리가 제품 강의나 사업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뭐 헬스팩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유산화를 처음 들어보신 분은 어떤 종합 영양제를 잘 섭취했을 때 이런 표현들이 상대방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 또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나다 보면 여기서만 알 수 있는 시스템이나 스폰서님이나 어떤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들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것도 너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배울 수 있는 성공자들의 노하우가 있는 교육이나 행사, 시스템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나의 성공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소개할 수도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고객의 말로 잘 전달하는 부분들, 한번 같이 체크해 보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파트 5에는 인생을 주관식으로 풀어내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 S자 곡선이다. 지금 좌절에 빠진 사람이건 지금 성공해서 행복한 사람이건 그 상태가 언제까지나 지속되지 않는다. 실패했다고 생각될 때 그 자리에서 포기하느냐, 다시 일어서느냐가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진 상황에서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관점을 바꾸고 다시 일어나는 마인드에 대해서 뒷부분에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46페이지랑 247페이지에 나오는 부분들은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한테 밥을 사라. 가난해도 부자의 줄을 서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통해서 저 사람은 성공했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실패한 사람들은 되는 일이 없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입버릇처럼 달고 다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는 일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비관적인 결과가 나오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낙관적인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비관적인 생각을 두려워한다라고 작가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화를 알아가는 많은 과정 중에 유산화의 정보도 있지만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거 바로 생각이거든요.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내가 가지고 하는지, 결국은 생각이 그 기분과 감정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죠? 주위에 친한 사람 5명을 알려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성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가까운 그 5명과 함께 생각이 같아지고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 성공한 사람들을 주변에 두도록 노력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 안에서는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 또 함께하는 커뮤니티가 있고 이 안에 계시면 되고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드는데 사실은 특별한 스킬이 필요하지 않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진짜 좋아하면 그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이렇게 뒷부분에 보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점을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252페이지 하단에 얘기를 하거든요.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질문하고 많이 관찰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유산화를 만날 때 유산화의 어떤 건강에 대한 정보가 바뀌고 새로운 수입에 대한 정보가 바뀌었던 부분들도 제가 처음부터 유산화 기회를 바로 이렇게 들었던 건 아니거든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그냥 아이의 건강 정도 도움을 받을까 만났을 때는 제품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스스로 삶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길들이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했을 때 유산화의 정보를 들었을 때는 완전히 다르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평생의 직업이 될 수가 있겠다. 라는 생각들을 했었고, 정말 내가 온라인상의 건물주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똑같은 유산화를 만났는데, 그 2년이라는 시간 안에 저의 고민에 따라서 이런 생각들이 바뀌고, 또 정보가 다르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나의 인생에 대해서, 또 나의 건강에 대해서, 주변에 대해서 아마 고민하시고 찾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 유산화를 만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고민하고 배우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만난 선물이라고 얘기할 만큼 이렇게 뭔가 고민한 사람들에게 또 관점을 이렇게 새롭게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주변에 무언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책에 읽었던 그런 예시나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통해서 그분 역시 관점을 좀 바꿔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뒷부분에 보면 258페이지에 나와 다른 사람은 누구라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논어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스승이 있다라는. 그래서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명은 스승이 있다. 거의 만나는 사람 중에 모두 배울 점이 있다라는 거를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또 여러 팀 그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팀 비즈니스를 하게 되죠. 이게 막강한 힘이 되지만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뭔가 이런 관계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수 있거든요. 그게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이 세 사람만 있어도 결국은 누군가에게 배울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성장하면서 많이 사람들을 보면서 보는 관점은 저분의 장점, 저분은 저거를 잘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했더니 진짜 이제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쉽게 캐치하고 그분의 장점을 제가 빠르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나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관계 안에서도 누군가에게 배울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관계를 받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60페이지에 당신은 몇 명을 담는 땅입니까? 이 질문이 이렇게 물음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느껴지는 게 많으시죠? 이렇게 짧은 문장 하나에도 사실은 이렇게 느껴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폰서님과의 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팀에서 감사하게 또 너무 모두 다 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경우엔 누구 때문에 힘들어 한다라고 하면 내가 스폰서 한 명을 담지 못하는데 앞으로 수백 명의 파트너 어떻게 담을까? 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가 한 명 한 명을 사실은 담고 좋아하는 그런 노력들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결국은 내가 넓은 그릇이 되어서 내가 사람을 담는 만큼 또 성장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시는 스폰서님, 파트너님, 또 형제 라인 많은 분들을 내가 장점을 보고 캐치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장점을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안에서 성장을 하고 비즈니스도 함께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책이 거의 막바지거든요. 이렇게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그래서 267페이지에 질문은 나의 생각과 관점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다. 좋은 질문을 상대로 하여금 성찰하게 한다. 내 질문에 상대가 진지한 생각을 하고 대답하고 그는 나에게 또 질문을 던지고 내가 대답하기 위해 생각을 정리하고 질문이란 이런 것이다.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가면 누군가를 만나면 대답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누군가의 어떤 정보를 그냥 캐내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어떤 좋은 질문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불안하고 어떤 불만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우리는 보통 핫버튼 찾기라고 하는 게 이런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번 같이 볼게요. 286페이지에 누구라도 실패한다. 고로 누구라도 일어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 일을 전달하면서 앞에도 확률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10명에게 전달을 하면 6명은 거절하고 3명의 소비자가 생기고 1명의 파트너가 생기는 그 과정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거절에 대한 몇 가지 책을 읽으면서 그때 봤던 인상적이었던 에피소드가 바로 KFC 요 사례였거든요. 이 책에서도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KFC 창업자 는 우리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쵸? 닭 튀김 이런 치킨 프랜차이즈로 되게 유명을 한데 이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가질 만큼 성공했지만 1000번을 넘게 거절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000번을 넘고 1010번째에 도전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창업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세일즈맨이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은 두세 번 거절 당한 뒤에 다음에 전달하는 사람은 12%도 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전달하는 사람이 너무 비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렇게 전달한 사람이 전체 볼륨의 80%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두세 번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네 번, 다섯 번 이어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일을 만들어내고 많은 성공들을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그 실패가 당장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서 계속 해내는 의지, 그 다음을 가는 힘에 따라서 결국은 이것들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8페이지 마지막에도 실패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자산화하지 못한 것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다 과정이다. 미리 포기하지 마라.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저는 제가 제일 잘했던 거.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 일을 제대로 알아가고 경험하고 자산화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더니 쌓이고 쌓이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생각의 변화를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누군가에게 또 관점을 바꿔주는 그 과정에서 절대 포기하시지 마시고 이 멋진 유산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시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쑥 빠져들어서 들었네요. 이 강사님의 노하우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진솔한 이야기까지 다 풀어주셔서 정말 제 자신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리더진들도 다 그러셨죠? 그러면 우리 강사님에게 모두 큰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12월이에요. 다음 주, 그죠? 다음 주 12월이라서 다음 주는 자, 따스한 젠틀맨 오종환 강사님께서 21세기형 비즈니스라는 책으로 강의를 하십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짜 핵심 가치가 궁금하십니까? 나만의 사업 전략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꼭 들어오시고요. 많은 프로모션 해주시길 바랍니다.